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연일 안 좋아서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이 빠지려면은 그냥 이렇게 쭉쭉 빠지면 그나마 속상은 해도 덜 힘들어요.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게 천천히 내려가면 진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힘듭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외국인이 팔아서 자금이 이탈되는 것 같아요. 어제 53,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미국 시장으로 가서 그 빅테크 기업이나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그런 대체 투자를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비트코인 그 가격이 전체 합친 가격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넘었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삼부토건 보면서 저도 증권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건설업 1호 회사죠. 조씨가가 세운 회사인데 그 종로 일가인가 가면 인사동 뒤에 삼부토건 큰 거 있어요. 한 12, 3층인가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무제표도 엉망이고 주주도 많이 바뀌고 대표이사도 많이 바뀌고 M&A 과정 거치면서 자본 잠식 되거나 잘못하면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주식인 거죠.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삼부토건을 이렇게 조금 알렸던 계기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전후 재건하는데 조금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찌라시가 있어가지고 올랐죠. 1,500원 하던 게 한 5,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그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요. 의혹이 있고 그 세력이 한 번 더 했더라고요. 또 했는데 패턴이 똑같은 거죠. 3일 오르고 음봉 조그맣게 만들고 3일 오르고 빠지는 형태. 그렇게 해서 2배씩 올랐는데 이번에도 제가 그래프 보니까 거래가 뭐 거의 없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되면 사무토건이 재건 사업에 수혜를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찌라시 같은 것 때문에 같은 형태로 지금 오르더라고요. 440원인가 500원에서 3일 오르고 하루 음봉 조그맣게 만들고 3일 오르고 오늘 맞이했는데 어제 1320원 하다가 지금 보니까 1409원인가? 지금 6.44% 올라있더라고요 오늘. 근데 어제 3일째 오르면서 십자가형 양선이 길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시초가가 높으면서 종가는 낮은데 종가보다 조금 높게 올라서 십자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거죠. 양선 중에 안 좋은 겁니다. 그 시가총액보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한참 내려와서 십자가를 그려서 팔고 나갔다, 이런 사람이 많다고 봐야죠. 일단 뭐 450원짜리가 오르기 시작해서 1410원대 찍으면 2배 오른 거예요. 2배. 2배가 뭐요? 2.5배 오른 거지. 거의 한 뭐 880원, 1320원. 그러면 2배 이상 오른 거잖아. 좀 일반 투자자들이 또 많은 손실을 보실 것 같아. 위험한 주식이고 재무제표 자체가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는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이 M&A로 사면은 가치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우량한 대기업이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뭐 자본 잠식에 회복을 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주식. 그런 거에 잘못 손대면 상당한 투자 손실이 나올 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 3년 지금 하면서요, 소요된 비용이 285조가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그 돈을 누가 줬냐? 미국이 125조, EU가 66조, 독일이 30조, 프랑스는 많이 준 것 같아도 한 7조 원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일부 뭐 EU 국가에서 이제 조금씩 분담했고, 폴란드 무기 지원 좀 해주고. 그러니 EU 국가나 또는 EU 집행이나 돈을 쓸 만큼 썼어요, 우크라이나에. 뭐 유럽 자체도 힘든데 지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125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예요.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찍어낸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려운 거거든. 부채 한도는 다가가지. 더 이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쟁 비용을 지속적으로 대기는 어렵고, EU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폴란드도 옆에 국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주다가 나중에 지금은 이제
주면은 갚는 조건으로 이렇게 주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전쟁에서 빠지려고 합니다. 개별 국가들이. 손을 띄는 상황이에요. 뭐 북한이 군대를 뭐 파견? 글쎄요. 뭐 파견한다 하고 우리나라가 우회적인 수출 무기 미국 통해서 뭐 이런 어떤 본의 아닌 그 약간의 국지 전쟁에서 조금 더 확대된 상황은 됐는데 더 이상 확대되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EU나 미국에서 전비를 받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어요. 한 달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7조, 8조 돼요.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냐. EU하고 미국이 뭐 짜내고 이제 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 때 러시아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을 다 동결했어요. 그게 3천억 달러야. 근데 그 3천억 달러를 통해서 3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서 난 수익이 67조예요.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67조를. 그러면 그 67조를 나중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3천억 달러하고 풀면. 그럼 EU에서는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게 EU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러시아에 투자한 나라들도 있고 투자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3,100억 달러야. 러시아 동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퉁치면 돼요. 러시아 입장에서. 동결하든 말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EU가 러시아 그 동결 자산에 대해서 함부로 뭐 안 주겠다. 수익 67조란 거 뭐 없는 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마음이 편하죠. 어떻게 하든. 본인들이도 동결하거나 몰수하면 되니까. 거의 금액이 비슷하거나 EU가 투자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뭐 한 3,500달러.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는 아니니까. 해외 자산을 포기해도. 그럼 67조면 최하 7조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9개월, 10개월 버티는데 그럼 내년 8월까지 할 수 있으려나요? 전쟁을? 67조 갖고? 여름을 버티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독일이 30조를 투자했어요. EU 전체가 66조를 투자했어요. 그럼 100조를 투자했는데 독일은 그거 회수해야죠. 우크라이나에서 재건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요? 미국 125조 투자했는데 미국이 미치는 장사 하겠어요? 당연히 재건하는데 절반 이상은 미국이 참여를 하지. 일단은 전쟁 비용에 들어간 걸 다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막연하게. 전쟁 끝나면 우리나라 건설업 잘하니까, 해외 건설업도 옛날에 중동에서 잘했으니까, 리비아 뭐 대수로 공사도 했으니까 들어가서 큰 수익을 낼 거다. 그 전쟁 수행하는데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전비를 지원해준 나라부터 우선순위로 재건에 참여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뭐 중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국제관계상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주식이 올라간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말씀을 좀 조심해야 돼. 그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그리고 주식에 참여한 아무것도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님에서 말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종료 후에 재건 관련해서 참여 이런 멘트가 나오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거의 뭐 망해가는 회사인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잘못하면. 지금은 하락장이고 약세장이고 전반적인 자금 이탈이 되는 주식시장이라 어떤 호재가 와도 호재가 호재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잖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늘어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어. 거래대금이 없이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그 잘못된 메시지나 찌라시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다 줘요. 지금 1,400원에서 다시 500원 가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벌써 몇 번째요? 3부토건. 그렇게 2배씩 오르는 게. 제가 주봉으로 보니까 3번 나타나더라고, 3번. 요번에도 패턴이 똑같아요. 3일 오르고, 음선 조그맣게 음봉 나타나고, 3일 오르고, 오늘 이제 맞이했는데, 오늘 음선이 나타나면, 또는 음봉이 나타나면, 글쎄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락장에서는 냉정하게 손절매를 잘 하시고 장기 투자한다면 상관없어요. 아마 4, 5년씩 이렇게. 근데 이제 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팔았다 샀다. 이런 분들의 첫 번째 신념이 뭐냐면 아니다 생각하면 손절매를 일단 딱 해버려요. 아니면 잘못 손절매를 안 하면 그 주식으로 투자 인생이 끝나버리거든. 그 손절매 타이밍 놓치면 못 팔아요. 자기 기준이 있어. 몇 프로 빠지면 무조건 이유 없이 손절매 한다. 그러지 그 기준이 1번이에요. 손절매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무튼 이번에 또 3부 토건으로 인해서 피해보시는 일반 투자자가 저는 없기를 바래요. 사실 비선 관련된 여러 그 찌라시가 이렇게 있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 그 르네상스 호텔 관련해서 아무튼 약세장에서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주식 올라가면 현금 있을 때 참 주식을 안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냉정하셔야 된다. 그나마 약세장에 재무제표가 진짜 모래로 진 회사를 그냥 따라간다. 조심하셔야 돼. 그렇게 튼튼한 대기업들도 힘을 못 쓰는데 철근으로 진 회사들도 힘을 못 쓰는 주식시장인데 아무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잘 하시고 미국 쪽도 성장주는
어디서 팔아야 되는가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고점인지를 모르거든. 그래도 자기 목표 수익률이 있으면 팔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매도 시점을 찾기 쉽지 않아요.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실체가 없는 그런 화폐잖아요. 그런데 오른다? 세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 오른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주식시장은 회사가 있어. 그럼 내가 투자를 하면 열심히 일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담보가 있잖아요. 가상화폐는 담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다? 뭘로 해석해야 돼, 이게? 그게 저는 이제 트럼프 플러스 머스크 하면 뭐가 나올까요? 디지털 화폐 나오는 거야. 거기다가 우주방위고 나오겠죠. 스페이스 X, 머스크, 우주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주산업. 그러니까 우주산업하고 그렇게 약간씩 조금 강보합이 나오는 거고, 미국이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를 다 구축을 해놨어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해서 이거를 사용하는데 안정성, 호환성, EU와 브릭스, 중국 동의 없이는 못하죠. 일방적으로 앞으로는 기축통화 미국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통화를 못하는 거죠. 무역을 못하면 미국도 안 되니까 합의를 해야 되거든. 근데 유럽이나 중국한테 협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관세? 관세가 그렇게 협박 수단이 될까? 저는 뭐 이유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가게나 똑같아, 나라나. 너무 협박이 크고 감당할 수 없으면요, 거래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운사이징 하면 되고. 그 정도의 블록이 있잖아. 중국도 마찬가지고, 블록. 미국과 트럼프는 민주주의면서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 도덕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죠.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도덕과 윤리, 상거래에서의 도덕과 윤리, 이걸 상실했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미국은 아마 제 생각에 받을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되고, 자기가 쏘는 화살에 자기가 한번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로 기축통화를 옮기면서 일정 부분 뭐 단금을 주겠죠. 부채를 전체적으로 조금씩 없는 거로 하자라든가 뭐 일정 부분 단금을 주면서 기축통화를 바꾸려고는 하겠지만, EU나 브릭스가 한 번의 선택을 앞으로 잘못하면 블록에서 이제 제외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디지털 화폐를 유통할 수 있는 체제는 이미 다 구성이 돼 있다, 미국이.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면서 같이 암호화폐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승인을 받으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 세계 경제에서 양극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있듯이 국가 간의 양극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탄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한 5, 6이 돼요. 5, 6이 한 40만 개 많이 갖고 있더라고 부탄이. 근데 부탄은 자체 채굴한 거야. 이게 사 모은 게 아니라 부탄 정부 자체가 채굴을 한 거예요. 부탄이 대단하더라고. 아무튼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이고 미국이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떠한 경제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가상화폐가 최고가를 찍으면서 뭐 50% 80%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경제학적 토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경제 자체가 자본시장 금융시장 자체가 기준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예요. 1929년 28년도에 이랬거든. 그러면 이거 빠질 때는 낭떠러지처럼 빠져야지. 대공황처럼 빠지는 거예요. 80% 90% 빠지는 거지. 닷컴 먹을 때 80% 빠졌어요. 이유 없이 올라가면 이유 없이 빠져요. 자본시장은 그런 게 있어. 증권시장은.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시고 워런 버핏이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 투자자가 암시하는 것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워런 버핏이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채권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한 400조를 갖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자기 나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그 사람이. 그런 분이 현금화를 많이 하는 추세를 감안하시면서 이익을 내지 않고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도 투자다. 손실을 안 보는 것도 투자다. 그런 생각도 필요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이제 내일이면 목요일인데 주 후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